월급 2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10년간 모아도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금액으로는 지방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을 쓰신다면 아무리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어도 평범한 월급쟁이라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싶어 할 건데요.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생각은 하지만 지금 사는 현실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뭔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첫 번째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를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뭔가를 실천하는 가상의 인물 김대리를 만들어 볼게요. 김대리는 31살의 5년차 대리이고 월 250만 원을 받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등의 부채를 겨우 갚고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는 단계입니다. 김대리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단 지금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요. 매월 250만 원씩 받고 한 달에 정말 절약해서 50만 원을 쓴다고 할게요. 모자란 금액이나 변동비의 경우 다행히 성과급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고 1년이면 2,400만 원, 그리고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월급을 모아서 내 집 한 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부자는커녕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면 김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김대리에게 제가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해봤습니다. 김대리는 현재 계산을 해보니 향후 10년간 그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딱히 과소비 하지도 않고 정말 절약하면서 살았는데도 10년 뒤에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미래는 10년 뒤 순자산 2억 4천 혹은 연봉이 많이 올라도 순자산 3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월급의 부수익을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수익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와 부업 혹은 사업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월급, 투자, 사업 이 세 가지 수입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10년 뒤 순자산 30억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순자산 30억은 내가 직장만 다녀서 모으는 2억 4천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그 순간 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김대리와 같은 상황임에도 더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못 믿겠으면 유튜브에 경제적 자유라거나 부자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더 안 좋은 상황에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먼저 이런 영상들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책들을 전부 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부자가 되기에 간절하다면 이런 내용은 재미있고 가슴이 뛰는 느낌도 받을 거예요.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부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었고 이게 될까라고 의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실제로 될 것도 안 됩니다. 먼저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점에서 탈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많아서 누워서도 성공 스토리를 볼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나의 틀을 깨세요. 여기서 나와 비슷한 환경,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더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혹은 블로그나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다른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서 부동산만 해도 아파트, 재개발, 토지, 상가, 경매 등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이 중 나만의 주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 단순히 영상만 본다고 해서 바로 내 길을 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영상을 보면서 부자의 길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뭐가 더 끌리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영상과 책을 보더라도 딱 하나만 고르기 힘들 건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냥 보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하는 일이 취준생 때 상상했던 일과는 딴판인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한 가지를 못 골랐다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끌리는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리스크가 크지 않은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잃을 위험이 큰 거겠죠. 아직 젊으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느니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 시도를 해서 잘 안 되더라도 그 경험은 나중에 또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주식을 한다고 하면 딱 100만 원을 가지고 해보세요. 경매를 한다고 하면 수액 물건들에 입찰을 해보고요. 특히 요즘 같은 하락기에는 저렴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 거니 그런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에게 맞는 주종목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나에게 정말 맞는 일을 찾았다면 베스트이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방향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요. 그렇게 이제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찾았다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 경매 분야를 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 입찰하기가 힘들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잠시 휴직을 한 아내가 도와주거나 집에 있는 대학생 동생을 활용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는 회사원이니까 평일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에 반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렴한 상가 한 채를 낙찰받고 명도 후에 임대까지 처리를 하면 한 사이클을 돌려봤으니 앞으로 두려움도 없을 거고 더 좋은 상가를 낙찰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한 것만 해도 상위 10%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까지만 하지 실행은 잘 하지 못하거든요. 경매 수업을 돈 주고 들어도 그 수강생 중에 실제 낙찰받은 사람들은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간은 상가 경매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물론 여기선 경매를 예로 든 거고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특정한 경지까지 가려면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드머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가 경매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너무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시간을 투입한 만큼 결과로 나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공부하면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경매라는 분야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며 몇 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저렴하게 산 상가 몇 채에서는 월세라는 현금 흐름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공부하고 경매를 경험하면서 지식과 실력도 쌓였습니다. 이제 상가 경매라는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경험이 쌓이니 이제는 크게 어려운 점도 없고 초보 때보다 들이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상가도 역시 한번 세팅을 해두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때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뭐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상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기초적인 내용을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초보적인 내용이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가장 좋은 건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블로그의 경우 검색 기반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요. 유튜브의 경우 추천 기반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서 들어옵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정보를 얻을 때는 검색을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고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위 두 플랫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 노출량도 가장 많고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글 쓰는 게 익숙해지면 유튜브도 도전을 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1년 정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에게서 도움을 얻어서 구독도 누르고 댓글도 달리면서 더 재미도 있어질 거예요. 그렇게 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중 더 자세한 방법을 원하는 분들이 생길 건데요. 강의나 스터디를 해서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겠죠.
이렇게 직장, 부동산 투자, 부업 혹은 사업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와 사업으로 더 많은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 이제 직장은 선택 요소가 되겠죠. 앞으로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이, 그리고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제가 겪어온 과정과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3년 동안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3년만 하면 분명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작게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으니 다른 일들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다른 일들로는 투자와 부업이 있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하다가 투자가 안정화되면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합니다. 그 부업에는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로 향후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3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했고 다음 영상으로는 부동산 투자와 부업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